오늘 2020년 6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이 조국이 말이죠. 증인을 채택을 했죠. 정경심 조국을 증인을 채택을 했습니다. 검찰이요. 그러니까 정경심 그 부인인 정경심이가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15분 만에 퇴짜 맞았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건 뭐냐 하면은 대단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반으로 갈라놓은 그 엄청난 조국의 그 가족들, 조국과 그 가족들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굉장히 분노했지만 이분은 뭐 오히려 텔레비전 나와서 술 한잔 먹고 노래도 하고 말이죠. 아주 참 행복하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자녀 입시 비리에 사모펀드 등 의혹으로 기소된 그 정경심 씨가 남편 조국 전 법무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는 재판부 결정에 이의 신청을 딱 했습니다. 재판부가 증인 검찰이 증인 신청을 하니까 오케이 하고 했다가 했는데 결정을 했는데 또 이 조국 법무장관 전 조국 법무장관 조국이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이 증인으로 소환하겠다는 그 재판부 결정을 이의 신청을 탁 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노 원래대로 하고 정경심 요구를 탁 거절했습니다. 퇴짜를 맞았습니다. 이 정경심 변호인단은 이의 신청 사유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했고 또 다소 횡설수설까지 하는 그런 모습까지 연출을 했다는 것이니까 급기야 재판부가 이제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하고 변호인단을 다그치니까 결국 변호인단은 인권침해라는 카드를 꺼내가지고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는 부부간인데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 법조계 재판부를 결국 변호인단은 인권침해란 카드를 꺼냈지만 재판부가 설득이 안 됐죠.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 하느냐 그냥 그대로. 그래서 조국이가 그 부인 재판에 이제 증인으로 나오게 됐다는 바로 그러한 요지인데 법조계에서는 인권침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감성팔이를 하니까 당연히 기각된 것이라고 지적이 된 겁니다. 부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남편이 이렇게 증인으로 쓰면 얼마나 이게 인간적으로 뭐하냐고 감성팔이를 한 거지. 그건 아니다 이거야. 증인은 증인이라고 재판부가 냉철하게 재판이란 건 감성팔이가 아니잖아요. 재판은 냉철한 법에 의해서 법관의 양식에 따라서 판결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기각시켜가지고 결국은 이제 조국이가 올라서게 됐죠. 증인대. 네. 정씨 측은 이날 공판이 속개되자마자 검찰 측의 그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증인 채택 요구를 받아들인 재판부에 이의 신청을 발언했습니다. 재판부가 속개를 해가지고 오후 2시께 뭐라 하냐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른 증인 신문과 증거조사 결과에 대해서 실제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조국 씨가 증인 소환, 조국 씨가 증인이 돼야 된다. 증인 소환 필요하다. 그걸 인정한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 조 장관을 이제 오는 9월 3일 증인으로 이제 소환이 됩니다. 이런 연유로. 그러니까 지난 28일 제출된 검찰 측의 조 전 장관 증인 채택 요청이 딱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 변호인단 헌법형소법에 따르면 친족에 대한 증언 거부권을 사실상 형해화할 수 있다면서 조 전 장관 진술이 공수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진술인지 상당하지 않다 하고 막 반발했지만은 재판부가 헌법형소법에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이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나 하고 되물었습니다. 할 수는 있겠지만 해놓고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변호인단이. 재판부와 변호인단의 대화 내용은 아주 간단명료하지만 맹렬하게 그 재판부들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딱 재판장이 바로 기각해서 증인대 쓰도록 조국이 기한 증언대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이런 것이 실제 사법입니다. 재판장이 임재판장입니다. 아마 유명해진 임재판장. 증인으로 소환하면
증언 거부권 행사를 막는 거냐 하고 이제 얘기를 딱 하니까 변호인이 당연히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 실제로 증언을 거부하면 법적인 측면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도 있으니 이를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하니까 변호인의 이 같은 답변이 전개되자 검찰 측은 증언 거부권 행사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별개다. 별개 문제다.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딱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공판에서 재판부는 증언 거부권, 증인 출석에 대한 거부는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이 나중에 드디어 인권 침해다 뭐 어쩌고저쩌고 딱 나왔죠. 재판부는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오겠다 해가지고 15분간 휴정한 후 바로 기각해버리고 증인으로 불러버렸습니다. 네, 아주 잘된 다 통쾌해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인권 침해라는 주장 자체가 이건 언어 도단이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법조계의 말이 다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말하겠다면서 앞선 검찰 진술도 대부분 거부를 했는데 이제 와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증인 출석까지 거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게 이 법조계 얘기입니다. 떳떳하면 왜 못 나오겠는가? 예? 재판부 말처럼 증언되는 본인들의 피의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유리한 증언을 할 수도 있는 자리인데 왜 안 나오겠는가 이거죠. 예. 자, 대한민국은 만인 앞에 법이 평등한데 요즘 그런 것에 대한 회의가 생긴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고 난 다음부터 이 사법부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해진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른, 희망적인, 반듯한 소위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판사들도 많으니까 말이죠. 사법부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